반갑습니다. 장훈구입니다. 오늘도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흐름 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꾸준하게 살펴봐야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또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텔레그램 방이 있죠. 종목 추천 위주로 좀 많이 해드리는 방이고, 중장기 또 서윙 이런 관점으로 좀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단타는 잘 안 해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추천하고 이제 그날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도 많죠. 그렇지만 단타로 접근하는 건 아니에요. 애초부터는 이제 서윙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짧게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엄선해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종목들만 잘 분석하시고 그런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조금씩 자산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한 번에 한 방에 큰 수익을 목표로 또 큰 자산을 벌겠다, 인생 역전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안 됩니다. 주식은 그렇게 잘 안 돼요. 생각처럼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남겨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어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설명란에도 링크가 있습니다. 그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똑같은 링크예요. 설명란이 뭐냐면 휴대폰 화면을 이렇게 보면 위에 영상이 나오죠. 영상이 나오고 밑에 제목이 나오고, 그 밑에 자세히 보면 더보기라고 작은 글씨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시면 상세 설명란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링크가 하나 있어요. 이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만약에 고정 댓글에 링크가 없으면 이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나올 겁니다. 주식왕 장보고 종목방 이 화면이 나오는데, 밑에 보면은 채널 들어가기라고 있습니다. 들어가기 이것까지 클릭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 채널이 텔레그램 채널이 구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거 링크만 클릭하시고 한번 들어오셨다 그냥 나가시면은 한번 둘러보고 나가는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없는 거니까 좀 들어가기 이것까지 클릭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정보 꾸준하게 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문자로 링크를 드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전화 드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뭐 저희가 여러분들 전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문자 드리지 않고 전화도 드리지 않으니까 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저희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지금 유튜브에 있는 이 링크를 통해서만 이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채널에 장훈고래라고 검색을 하면 채널이 하나 있거든요. 그건 저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칭 채널입니다. 저희는 해외 선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코인 이런 걸 전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또 피해를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없애려고 그러는데 이게 없애는 거 어떻게 없애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 어쨌든 이 장훈고래 채널이라고 카카오 채널이 있는데 절대 쏘시면 안 됩니다. 저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 차트를 한번 보기 전에 일단 이 종목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 종목은 이제 체코 원전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따지고 보면 원전 시장 자체가 너무나 좋아지고 있긴 하거든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AI 시대가 이제 도래하면서 빠르게 성장을 해가고 있죠. 그리고 전력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이게. 그래서 세계 각국들이 이 전력난이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고민에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화석연료인 뭐 탄소를 배출하는 그런 에너지를 계속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석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건 안 되는 거고, 이걸 늘릴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태양광, 뭐 풍력, 뭐 이런 걸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가능성이라는 문제가 있죠. 왜냐면 밤에는 또 태양이 안 뜨잖아요. 그리고 바람이 불어야만 되는 거고,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에너지를 창출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원전과 그 SMR, 뭐 수소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영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계 각국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요. 원래 이제 아리백 같은 경우를 많이 주창을 했죠. 아리백은 뭡니까? 풍력, 뭐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만 사용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한계가 있으니까 아리백을 좀 보완을 하자. 그래서 원전과 SMR 이런 것을 무탄소 에너지로서 우리가 포함시키자. 그런 데 있어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가 주도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CFE 연합도 만들었죠, 그죠? 미국도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을 3배까지 늘린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원전 르네상스는 계속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대표적인 기업 두산 에너빌리티는 우리에게
많은 투자 수익 기회를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또 가장 지금 큰 이벤트가 하나 남아 있죠. 체코 원전입니다. 체코 원전은 7월 말에 우선 협상 대상자 이제 발표되고 7월 중순에 발표된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얼마 안 남았죠. 지금 6월 말이니까 6월 24일이잖아요. 그래서 조만간에 어떤 유의미한 발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프랑스하고 우리나라하고 이파전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우리나라가 수주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거든요. 우리나라의 장점은 뭡니까? 기술력, 그 다음에 이제 가성비, 정확하게 이제 납기를 맞추는 이런 부분이죠. 그죠? 가성비로 따져보면 프랑스와 비교하면 반값에 지을 수가 있습니다. 2분의 1 가격으로 원전을 지을 수 있어요. 이게 30조 프로젝트인데, 그 이제 체코 입장에서는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부분이죠. 그죠? 근데 프랑스는 어떻습니까? 장점이 딱 하나 있어요. 유럽에 있다는 겁니다. 유럽에 있어서 외교력이 우리보다 뛰어나다. 왜냐하면 이제 유럽 국가들에게 또 영향력을 많이 또 끼치고 있는 게 또 프랑스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좀 앞서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딱 하나 걸림돌을 내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모든 점에서는 우리나라가 좀 비교 우위에 있는 거고 현재 언론에서도 우리나라 수주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죠. 프랑스가 원래 6월 말에 우선 협상 대상자 이제 발표되기로 했는데 프랑스가 한 달 연기 요청을 했거든요. 이거 연기 요청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것들이 아무래도 아쉬우니까 그 사이에서 또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연기 요청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프랑스가 어떤 외교력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어떤 변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미래는 이제 100%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상상 여지를 남겨두고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흐름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주할 가능성이 많은 상황이고 그래서 기대를 좀 품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체코 원전이 우리나라 수주를 않게 되면 차트에 먼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세력 입장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을 먼저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차트에서 먼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추세가 완벽하게 전환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급등을 했을 때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죠. 이때는 뉴스케일 파워에다가 뉴스케일 파워가 추진한 50조 프로젝트에다가 이 SMR이죠. 이 프로젝트에다가 이제 기자재 공급 판단 소식과 함께 주가가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는 공시를 냈습니다. 확정된 바가 없다라고 미확정 공시를 냈어요. 그리고 관련 공시를 한 달 뒤쯤에 다시 낸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조만간에 그것도 다시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공시까지 수주했다는 공시까지 나오게 되면 또 주가가 다시 한번 더 엄청나게 급등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들 많이 있어요. 두산에너빌리티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단순한 원전 기업이 아니죠. 원전뿐만 아니라 SMR, 수소, 풍력, 가스 터빈, 수소 터빈, 그리고 항공 터빈으로도 이제 진출을 하고 있죠. 그리고 폐배터리까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에너지 종합 기업이에요.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해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텔레메렌방에서는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전체 차트를 보면 여기서 이제 바닥권에서 엄청난 물량이 들어왔고 그 앞에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량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세력의 흔적이거든요. 세력이 들어와서 고점에서 이런 부분에서 나간 흔적이 없다. 그러면 세력은 그대로 있다고 봐야 돼요. 이런 세력들이 결국은 주가를 끌어올리게 되는 겁니다. 개미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테마가 좋고 또 기업이 좋고 돈을 잘 보고 하더라도 세력이 들어와야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조건에 있는 종목들은 또 세력이 들어와 있긴 하죠. 그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게 이 세력의 유무예요. 근데 바닥권에서 엄청난 물량이 들어왔다는 거는 이제 세력이 들어왔다고 봐야죠. 엄청난 돈을 썼다는 거거든요. 그 앞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면 이런 것들은 세력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어떤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확신이 들었을 때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의도라는 것은 스스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목적 아니면 큰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여기에 편성해서 투자를 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이제 영상으로 계속 만들어 드렸을 때 결국 이 종목 이 파동이 바뀌어 이제 큰 파동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몇 점을 이제 448선 위로 올라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된다고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세력 입장에서는 바로 올릴 수도 있는 거고 뺐다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448선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올리겠구나. 그렇게 그런 의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큰 주차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음도 이제 큰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그 전에 이제 448선 가볍게 이제 터치만 하고 내려왔죠. 여기는 머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졌죠. 그죠?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비율로 따져보면은 한 9대1 정도 되나요? 9대1은 1대1 정도 비율이죠. 448선 기준으로 했을 때는. 돈의 흐름이 바뀌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차트를 확대하면은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영상으로 만들어 드렸죠.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계속 이제 알려드렸었고, 예전 영상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텔레그램 방에서 이어서 적극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뉴스케일 파워 소식과 함께 이제 주가 급등이 나왔죠. 이어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렸죠. 이날 상승을 할 때. 그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날 매수적인 관점에서 다시 관심을 가지자라고 했는데 8%까지 바로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 속에 있습니다. 어제 오늘 계속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정을 좀 잘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1선하고 이 저점만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 번 더 급등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내일이라도 바로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돼요. 이 종목은.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진다. 그럼 절대 매수하면 안 되죠. 음봉일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방향성 자체가 하락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방향성을 읽어가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상승 방향성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제 매수를 하게 되는 거고, 하락 방향성이 나오면 매도 또는 감망을 하게 되겠죠. 이런 자리는 어때요? 기대 예측 전망하는 자리죠. 그죠? 지금 어쨌든 음봉이기 때문에 분봉을 보면은 하락 방향성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이제 매수하기보다는 여기서 돌아서는 걸 확인하고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매수를 한다면은. 근데 뭐 어쨌든 이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빠지더라도 이어서 모아가면 되거든요. 뭐 그렇게 이제 접근하셔도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뭐 계속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여기서 매수했다 그럼 빠지면은 이런 데서 다시 좀 모아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20에서 이탈할 때 우리 1차적으로 매도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어차피 수익 구간에 있으니까 본전에 가깝게 챙기고 나왔다가 뭐 이런 데서 다시 모아가든지 아니면 빠르게 다시 회복할 때 이때 매수하시든지 그런 시나리오로 접근하셔도 되는데, 중장기적으로 원체 좋은 종목이니까 그냥 길게 끌고 가 잊어버리고 길게 끌고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수주 잔고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두산그룹 전체가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절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살펴보면서 또 관련 정보 또 텔레그램방에서 계속 제공해드리고 저희도 체크해서 여러분들 바로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